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 이야기 등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하루의 끝, 불빛 하나 켜듯이 이야기 등불을 틀어놓고 잠들어 보세요. 그날 수락관의 불이 꺼졌습니다. 궁궐 어디에나 촛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허나 수락관만은 달랐지요. 임금께서 상을 엎으셨으니까요.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이게 감히 짐의 밥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궁녀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상궁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바로 윤금이었습니다. 전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지요. 진짜 맛은 뜨거운 것이 아니옵니다. 따뜻한 것이옵니다. 임금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쥔 손이었습니다. 내 목숨이 석 달인지 사흘인지는 내 솜씨에 달렸다. 사흘 안에 짐의 입맛을 바꿔라. 못하면 이승 밖으로 쫓겨난다. 윤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일이면 조카옵니다, 전하. 그날 밤 수락관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윤금의 손에서였습니다. 전하, 저는 목숨을 구하려는 게 아니옵니다. 사람을 구하려는 것이옵니다. 바람이 불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금은 어린 시절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말랐고 사람들도 말랐지요. 아버지는 굶어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쌀을 꺼냈습니다. 금아, 이것만 먹어라. 엄마는 배가 안 고프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쏘았습니다. 묽은 죽이었지요. 이렇게 하면 새끼가 되고 새끼면 사흘이 되고 사흘이면 비가 온단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닷새째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지요. 금아, 밥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란다. 마음을 채우는 거야. 윤금은 10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12살에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락관 말단이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밥은 마음을 채우는 것이라는 걸요. 한편 임금은 달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엔 밥이 아니라 칼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서로 싸웠고 신하가 배신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그는 3번의 독살 시도를 겪었지요. 음식은 무기다. 맛은 사치다. 충성만 남는다. 그래서 그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입에 넣었을 뿐이지요.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폭군이라 불렀습니다. 뒤에서요.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중전이었습니다. 전하, 분노는 칼이 아니옵니다. 불씨이옵니다. 칼은 한 번 휘두르면 끝이지만 불은 계속 타오르다 자신까지 태우지요. 임금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중전은 윤금을 불렀습니다. 임금께서는 밥을 드시지 않으신다. 음식을 넘기실 뿐이지. 내가 할 일은 그분께 밥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윤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마, 제가 밥을 짓겠사옵니다.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밥을요. 수락관에 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첫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금은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만든 것은 단순했지요. 보리죽이었습니다. 나물 2가지, 된장국 1그릇. 상궁이 기겁했습니다. 미쳤느냐? 이게 임금님 술아냐? 맞사옵니다. 이것이 진짜 밥이옵니다. 수라상이 임금 앞에 놓였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이 내 답이냐? 전하께서는 평생 임금의 밥만 드셨사옵니다. 그러나 임금도 사람이옵니다. 사람의 밥을 드셔야 사람이 되시옵니다. 임금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보리의 구수함, 된장의 깊은 맛,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맛은 익숙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맛이로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지은 밥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임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입을 다물라. 과거를 들추지 마라. 전하, 죽은 건 사람이 아니옵니다. 기억이옵니다. 기억이 죽으면 사람도 죽사옵니다. 끌어내라. 신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기다려라. 그가 앉았습니다.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더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숟갈. 죽그릇이 비었습니다. 내일도 가져오너라. 하지만 다음엔 전쟁터에 밥을 차려라. 그날 밤 중전이 찾아왔습니다. 잘했다. 첫 번째 문이 열렸구나. 그러나 두 번째 문은 더 무겁다. 전하께서는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 내가 할 일은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윤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이었습니다. 윤금은 새벽부터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군영으로 갔습니다. 군영은 심리밖이었습니다. 취사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수락관에서 왔사옵니다. 전하께서 전쟁터에 밥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취사병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쟁터의 밥이라. 그건 밥이 아니라 연명이지. 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쌀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이것도 감지덕지요. 병사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이 밥을 먹사옵니까? 집이지. 돌아갈 집. 기다리는 사람. 그것만 생각하오. 윤금은 그날 하루 병사들과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병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 한 그릇이면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금은 깨달았습니다. 이 밥은 살기 위한 밥이 아니라 돌아가기 위한 밥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윤금은 수라를 준비했습니다. 좁쌀밥 한 그릇, 말린 북어 구이 한 점, 시래기국 한 사발. 이튿날 아침 수라상이 올라갔습니다. 전쟁터에 밥이 옵니다, 전하. 병사들은 이 밥을 먹으며 집을 생각하옵니다. 전하께서도 돌아가실 곳이 있으시옵니까?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짐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다. 이곳이 전부다.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께서도 한때는 어린아이셨사옵니다. 그때 전하께는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었을 것이옵니다. 그곳은 없어졌다. 배신과 반역이 그곳을 없앴다. 그렇다면 새로 만드시옵소서. 전하께서 돌아갈 곳을요. 이 밥이 그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좁쌀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임금은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날 어머니가 이런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내 아들. 임금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윤금을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밥을 짓고 싶사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사람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밥을요. 임금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차려라.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다. 윤금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분노 대신 궁금함을 느꼈습니다. 윤금은 두려움 대신 희망을 느꼈습니다. 수락관의 불씨는 더욱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윤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수라를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차려야 할까요? 화려한 음식? 아니었습니다. 귀한 재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밥은 재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윤금은 수락관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목기 한 벌이 있었습니다. 나무 그릇이었습니다. 궁에서는 쓰지 않는 물건이었지요. 이것이옵니다. 윤금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그릇에 담아야 하옵니다. 상궁이 말렸습니다. 미쳤구나. 임금님께 나무 그릇을? 나무는 따뜻하옵니다. 윤금이 답했습니다. 금은 차갑고 은은 딱딱하옵니다. 그러나 나무는 사람의 손때가 묻사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릇이옵니다. 윤금은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정성껏 씻었습니다. 물을 3번 갈았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익혔습니다. 밥이 익는 동안 그녀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계절나물, 된장찌개, 간장게장. 그러나 모든 것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나무를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푸성귀는 누가 키웠을까? 땀을 흘렸을까? 된장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 장은 몇 해를 묵었을까? 누가 담갔을까? 게장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개는 어느 바다에서 왔을까? 누가 잡았을까? 밥이 다 되었습니다. 윤금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마, 밥은 마음을 담는 거란다.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떴습니다. 나무 그릇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수라상이 완성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라상이 임금 앞에 놓였습니다. 임금이 보았습니다. 나무 그릇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답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윤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밥은 금그릇에 담는다고 귀해지지 않사옵니다. 마음을 담아야 귀해지옵니다. 마음? 그러하옵니다. 이 밥을 짓는 동안 소인은 수많은 사람을 생각했사옵니다. 쌀을 키운 농부, 나무를 뜯은 안악, 장을 담근 어머니. 그 모든 마음이 이 밥 한 그릇에 담겼사옵니다. 임금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무 숟가락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임금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밥이라는 것을요. 구수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임금은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그릇이 비었습니다. 임금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윤금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긴 것 같구나. 윤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승부가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이냐? 나눔이옵니다. 전하께서 제 밥을 받으셨으니 이제 소인도 전하의 마음을 받고 싶사옵니다. 임금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내 소원을 말해보거라. 전하께서 백성과 함께 드시는 것이옵니다. 높은 곳에서 혼자 드시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드시는 것이옵니다. 임금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진심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마. 그날 밤 궁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윤금은 매일 아침 수라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매일 그것을 드셨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릇은 늘 비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임금께서 변하고 계시다. 저 궁녀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요사한 것이 분명하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금은 수락 안에서 내일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쌀을 씻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신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윤금이냐? 그러하옵니다. 윤금이 답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내 때문에 임금께서 흔들리고 계시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임금은 강해야 한다. 백성과 함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나라를 망친다. 신하가 칼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다. 윤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대감, 임금을 죽이려 하시옵니까? 소인을 죽이려는 게 아니옵니다. 전하를 죽이려는 것이옵니다. 전하의 마음을요. 신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다물라. 칼이 휘둘러졌습니다. 그 순간 윤금은 손을 뻗었습니다. 치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나무 숟가락이었습니다. 칼이 숟가락을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칼은 숟가락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나무가 칼을 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무 속에 숨겨진 것이 막았습니다. 윤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 숟가락 속에는 쇠붙이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중전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라. 중전의 말이었습니다. 신하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뒤따랐습니다. 누가 감히? 임금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짐의 수락 안에 칼을 들고 들어오느냐? 신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나라를 위한. 닥치거라. 임금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칼이 신하의 목에 닿았습니다. 짐의 사람을 건드린 죄 어찌 갚으려 하느냐? 윤금이 나섰습니다. 전하, 목숨을 거두지 마옵소서. 대감도 나라를 걱정했을 것이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을 뿐이옵니다. 내가 감싸느냐?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한 자를. 전하. 윤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상은 피로 물들게 두지 않겠다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전하의 밥상은요. 임금이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보았습니다. 귀양을 보내마. 목숨은 살려주되 궁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전하. 신하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호위무사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윤금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친 데는 없느냐? 괜찮사옵니다, 전하. 임금이 윤금의 손을 보았습니다. 나무 숟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무기였구나. 아니옵니다, 전하. 윤금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도구이옵니다. 밥을 짓는 도구이옵니다. 임금이 그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윤금. 임금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전하. 내가 원한 것을 들어주마. 내일부터 백성과 함께 밥을 먹겠다. 윤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옵니다, 전하.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락 안의 불씨가 그들을 비췄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임금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초하루 궁마당에 큰 솥을 걸었습니다. 백성 100명을 불렀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임금과 함께 밥을 먹다니요. 그러나 임금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짐도 백성이요. 함께 먹읍시다.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폭군이라 하더니 이분이 진짜 임금이시구나.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금이 변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중전이 윤금을 불렀습니다. 윤금아, 예, 마마. 내가 해낸 것을 축하한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말해줘야겠구나. 무슨 말씀이옵니까? 중전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이것을 열어보거라. 윤금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천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디 살려주십시오. 이름은 윤금이옵니다. 윤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가 쓴 편지다. 중전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선왕비의 시녀였다. 그분께서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으실 때 내 어머니도 함께 죽었어야 했지. 윤금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선왕비께서는 내 어머니를 살려보내셨다.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셨지.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그렇다면 내가 고아가 된 건 기근 때문이 아니다. 영모의 씨앗이 될까 두려워 궁에서 쫓아낸 것이지. 그러나 선왕비의 뜻을 따라 나는 너를 다시 궁으로 불렀다. 윤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전하께서는 임금은 모르신다. 내가 선왕비와 인연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지. 그래서 너를 임금께 보낸 것이다.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 중전이 편지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임금의 밥을 짓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밥을요. 윤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중전이 윤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내 어머니의 소원을, 선왕비의 바람을. 그날 밤 윤금은 혼자 앉아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밥이 단순한 밥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금은 수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임금께 말했습니다. 전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전하께서는 선왕비를 기억하시옵니까?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기억한다. 어찌 있겠느냐. 그분이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신 날을. 전하, 선왕비께서는 역적이 아니셨사옵니다. 뭐? 임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무슨. 소인의 어머니가 선왕비의 시녀였사옵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사옵니다. 선왕비께서는 전하를 지키려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셨사옵니다. 윤금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임금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선왕비의 친필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어머니는 내가 살기를 바란다. 역적의 아들이 아니라 임금이 되기를 바란다. 임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는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하옵니다. 어머니를 의심했사옵니다. 윤금이 다가가 임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전하, 이제는 용서하시옵소서. 스스로를요. 임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금, 내가 어머니를 돌려주었구나. 아니옵니다, 전하. 어머니께서는 늘 전하 곁에 계셨사옵니다. 다만 전하께서 마음을 닫고 계셨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윤금. 예, 전하. 내가 진짜로 돌려준 건 밥이 아니로다.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임금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짐은 이제야 사람이 된 것 같구나.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수라간의 불씨가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궁마당의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금은 여전히 수락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손에 숟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밥을 뜰 때는 정성을 담아야 하옵니다. 윤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임금이 밥을 떴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겼습니다. 이제 제법 하시는군요, 전하. 내 덕이로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궁 밖에서는 백성들이 줄을 섰습니다. 초하루였으니까요. 임금과 함께 밥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임금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시오. 오늘은 함께 밥을 먹는 날이오. 임금이 손수 밥을 떴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폭군이라 들었사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 짐도 한때는 폭군이었소.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짐을 바꿨소. 밥 한 그릇으로요.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임금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사 이야기, 장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임금은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짐이 미처 몰랐던 것들이 많구려. 앞으로 더 많이 듣겠소. 밥상이 끝났습니다.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임금과 윤금만 남았습니다. 전하, 응? 오늘 밥은 어떠셨사옵니까? 맛있었다. 임금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맛보다 더 좋은 게 있었다. 무엇이옵니까? 함께 먹는 것이로다. 윤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 이제 밥이 무엇인지 아시겠사옵니까? 안다. 임금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밥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로다. 사람을 잇는 것이로다. 그러하옵니다. 두 사람은 수락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나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숟가락을 보물로 삼겠다. 전하, 이것이 짐을 바꿨소. 칼이 아니라 숟가락이, 권력이 아니라 밥이. 임금이 숟가락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윤금, 내가 궁을 떠난다 해도 이것만은 간직하겠다. 떠나지 않겠사옵니다, 전하. 윤금이 말했습니다. 전하께 드릴 밥이 아직 많이 남았사옵니다. 임금이 웃었습니다. 그럼 평생 짐 곁에 있어 주겠느냐? 그러하옵니다. 밥을 짓는 사람으로요. 좋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수락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윤금이 불을 지폈습니다. 임금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내일은 무슨 밥을 지을 거냐? 봄나물 밥을 지으려 하옵니다. 새순이 돋았으니까요. 좋구나. 짐도 함께 짓겠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따뜻한 불씨였습니다. 그 불씨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밥을 지을 불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불이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나무 숟가락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왕이란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남의 밥을 나누는 자다. 권력이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을 드는 것이다. 그날 밤 궁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으로 바뀐 세상이었습니다. 윤금과 임금은 나란히 서서 불을 지켰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는 한, 밥상이 있는 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밥상에서, 당신의 마음에서요.
오늘 밤 당신은 누구와 밥을 나눴습니까? 내일은 또 누구와 나눌 겁니까? 그 답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등불은 꺼져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